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30거래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일단 시장 분위기 선 반영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금도 그의 안심을 한 걸까요? 1,000억 원대 이상의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다 견인하는 모습을 시현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이제 봐도 될는지 귀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속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동시에 뭐 한 2천억 원 매수를 한 게 뭐 7개월 만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0거래일 만에 이제 뭐 매수 전환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 성격이 훨씬 더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제 오른 업종들을 보면은 그간 이제 낙폭이 컸었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 쪽에 이제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같이 이제 끌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쇼커버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S&P에서 이제 신용 등급 상승이랑 어제장 이제 뭐 맞물려서 뭐 음모론 아닌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노이즈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본격 반등보다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좀 박스권 움직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00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위쪽에는 이제 뭐 저항 매물대의 매물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역시나 이제 좀 대기 매수세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의 방향성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결과를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옐런 의장의 코멘트 그리고 가장 이제 뭐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응 전략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뭐 매수 전략을 하기 위한 현금 확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섣불리 기뻐할 수 없는 게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저가 매수로 돌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죠. 미결 작정에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의 대부분이 기존 포지션의 축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했던 물량들의 환매수라고 봐야 되고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매수 차익장고의 청산 과정, 그 매도 차익장고의 청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수가 상당 부분 끼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매수도 있겠지만 이 매수안의 상당수는 기존 포지션의 청산 정도로 이해해 본다면 이걸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연속성 이런 거 중요하고요. 여전히 저는 뭐 관망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시장에서 시장을 뭔가 자극할 만한 그런 변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2천선을 넘어갈 수 있는 반등의 근거는 옐런 웨이브로 직접 연내 금리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언 정도, 그런 강도의 발언이 나와주어야 시장은 빅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금리를 동결하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히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내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흘러나왔고 그에 대한 포지션 어느 정도 청산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시장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되고 있는데 IT나 철강, 자동차 모두 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네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커버 성격의 의미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어제는 이제 뭐 쇼커버 성격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어제 좀 반등을 해준 섹터 중에서 화학, IT, 철강, 뭐 화학
자동차 이쪽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순위는 화학 그리고 이제 IT 자동차 순으로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순이 이제 뭐 제일 뭐 낮은 이유는 사실 현대차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향후 지수 상승 시에는 주도 업종에 대한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7만 원대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만 원 여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S&T 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아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 내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탑픽으로는 LG이노텍 정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IT 자동차 뭐 화학 중에서 화학 섹터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유 그러니까 정유 3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가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스프레드 마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뭐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은 대한유화 중심으로 상당히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탑픽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최근 강세에 대해서 쇼커버링 성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그 내에서는 화학과 IT, 자동차 순으로 관심을 꼽아주셨습니다. 위원님은 대형주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뭐 어제부터 말씀을 이미 드려왔다시피 이 시장이 만약에 반등한다면 첫 번째 선택은 당연히 낙폭과대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연장될 거고요. 만약에 내일 그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력한 여전히 시장의 부양 의지를 내놓는다면 아마 이들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가겠죠. 안정적으로 더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고 뭐 2100선을 넘어서 연중 최고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대형주 중에서도 종목을 좀 가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구 소비재, IT 자동차 쪽의 일부 종목군들이 그나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뭐 IT 쪽에서는 LG이노텍 정도로 보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LG이노텍이나 만도와 같은 IT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어쨌든 어제 시장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뭐 사실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그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이제 알게 되니까 사실 네. 좀 한 발 더 물러서서 이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강하게 매도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뭐 관련된 증권 기사에서는 뭐 일장 춘몽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울옥션이라는 뭐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에 14일, 15일 날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경매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고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월별로 뭐 100억 이상 이제 한 번 경매에 100억 이상 나온 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거기 한 11억 정도 120억 정도 가까이 이제 좀 금액이 이제 낙찰 금액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홍콩 경매 그리고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에도 경매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관심 종목으로는 서울 옥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뭐 대중화도 되고 있더라고요. 미술 제품에 대해서도 경매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